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 이적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에 해당한다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정사를 새로 쓴 이 통쾌한 사이다 판결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계엄의 순간까지 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오늘 법원의 판결로 재확인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그리고 2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법원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북풍을 유도한 일반 이적 행위가 맞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을 군사상 이롭게 할 경우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하고 시행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모두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윤석열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또 하나 이제 별을 또 추가로 다셨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여러분 30년 추가요. 예.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일반 이적 징역 30년, 김용현도 징역 30년입니다. 30년 나왔습니다. 구형 아니고 선고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찾아봤습니다. 일반 이적죄로 처벌된 사례. 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네. 옛날에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 때는 이제 이상한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맞아요. 87년 헌법 개정되고 나서 일반 이적죄로 고위 공직자 내지는 고위 공무원단 뭐 이런 데에 속한 사람이 일반 이적죄 처벌 사례가 있나 하는데 일단 없어요. 이제 40년 만에 거의 최초 사례. 대통령이뿐만 아니라 고위직 중에서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된 최초 사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적죄로 처벌받은 게 누가 있냐면 정보사 군무원 중에서 우리 이제 정보 요원들, 블랙 요원들 명단을 유출해가지고 중국에 넘겨줬던 놈들이 있습니다. 그거 잡혀가지고 이제 징역 20년 받았거든요. 네. 그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얼마 전에 우리도 한번 소개한 적 있어요. 중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리 이제 군사 기지 막 드론으로 찍고 막 우리 배 찍고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일반인 적죄로 얼마 전에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 정도가 일반인 적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이번에 일반인 적죄 받은 건 뭐냐? 간첩 이상의 범죄. 그래서 오늘 그 판결문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 네. 외환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의 적을 이롭게 해서 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우리 군과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엄벌로 처벌해야 된다. 심지어는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원래 목적을 달성 못한 뭐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미수잖아요. 네. 그걸로 도발해가지고 북한이랑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네. 북한이 겁나 냉철한 정무 판단을 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딱 보고 야, 이 갓나 새끼들 이거 묘한 발언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군부 독재에서 했으면 아마 국무총장제가 됐을 텐데 한반도 평화를 김정은이 유지하고 있었던.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응답하지 않는 바람에. 종편 애청자입니다. 딱 보니까 정무 판단이 되는 거야. 이거는 보니까 이거 물면 안 된다. 이거. 이거는 물면 안 된다. 이게 딱 판단을 해가지고 전쟁이 안 난 거지.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았는 김정은 그 짤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드론이 조용하게 오지 않아. 너무 시끄럽게 왕. 아 이건 아닌데.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가라 그래. 그래. 아니면 잡아봐. 뭐라고 하는지 얘기 들어보게. 이런 느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한반도 균형자를 김정은이 한 거 다르면 이런 정말 쪽팔린 여러분이 마지막에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음.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명백하게 법원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자는 뭐냐면 이제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고 동시에 외환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이제 이적죄 범죄자입니다. 이 두 개가 확인이 된 건데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일 수 있는데. 아, 그렇죠. 국지전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국지전이 발생해서 북한하고 충돌을 하면 옳았구나 하고 계엄을 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계엄의 명분이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회를 아마 봉쇄하는데 성공했을 거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A, B, C, D 뭐 이런 걸로 분류해놨던 어디로 보내려고 이제 분류해놨던 그 노상원 수첩에 있는 사람들 네. 다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정치인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잡다 못해서 우리한테까지 왔겠죠. 너네도 좀 나와봐라라고 네. 이제 우리 다 잡혀가고 그러고 나면 아마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거리로 나오고 그러면 사실상 뭐 내전에 준하는 그렇죠. 어떤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핑계로 전국 계엄으로 확대를 하면서 추가 도발을 했겠죠. 명분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전면전에 가까운 네. 그런 수준의 북한 도발을 또 해가지고 더 큰 충돌이 발생했으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오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그냥 나라가 망합니다. 맞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그 이제 법원에서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 판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거는 미수에 그쳤지만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나라가 망할 일인 거죠. 코스피 0입니다, 0. 그냥 나라 망해. 그러니까 끝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거의 유도한 거나 마찬가지지. 요런 걸 했다라는 얘기. 자,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을 하는데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나는 질 줄 몰랐다. 자, 김계리 울컥. 여러분 이게 유튜브가 아닙니다. 채널A가 자기네 기사의 공식 썸네일로 게리 울컥이라고 지금 오히려로 아, 김계리 울컥.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시즌 아닌 아이돌이 처음 이제 잡힌 건 줄 알고 아, 예. 잠깐 멀리서 봤을 때 잠깐 착각했는데 보니까 그냥 김계리 변호사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아무리 정도로 시즌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래서 변호사들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더라고요. 이번 판결의 의미. 첫 번째는 통수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법원이 정의해 준 거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라고 헌법에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군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거를 법리로 명확하게 못 박았다. 요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계엄 요건을 사후적으로라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냥 지르고 본다.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걸 보여준 거라는 거죠. 지르고 나중에 이걸 수습해야지 혹은 일단 질러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나를 어떻게 처벌할 수 없겠지. 이른바 이제 전두환 때 적용될 뻔했었던 그렇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법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죠. 네. 나중에라도 잡으러 가고 나중에라도 죄를 묻는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한 어떤 사례.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후적으로라도 우리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서 이놈을 잡아다가 중형에 처해서 빵에 집어넣으니까 헛생각하지 말라는 거를 시스템이 보여줬다. 요런 사례, 요 이제 세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주축이었다. 게. 이게 중심축이다. 이 법원 판결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네. 요런 얘기.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윤석열이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플러스 30년 해봐야 의미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법 체계 안에서 혹은 이제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는 판례가 있다. 판례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또 한 번 발생했을 경우에 정확한 판례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저 변호인들 저 보면 한 13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이거든요. 사실 김계리 그 썸네일을 보면서 네. 지금 이제 댓글에는 게리 게리 울드만이라고. 울드만. 게리 울드만. 아마 게리 울드만. 게리 울드만. 금마크 게리 울드만. 그러면 그 레옹에서 약 먹는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가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죠. 네, 어쨌든 한 번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울컥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네. 변호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게 이재명 정부도 일반 이적죄 아니냐. 뭐 국민들한테 더 힘들게 했다. 뭐 정보 같은 개소리야. 걸 팔아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서 정보를 못 받겠다. 이것도 일반 이적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격하게 기자들이 얘기하나? 아무도 대답을 안 기자들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소리 안 들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래 기자들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기서 막 맞장구를 치고 오 이거 탔구나 이러면서 막.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기자들이 맞다고 해주면 또 뭐가 달라져? 아 기자들이 아유 맞아요. 그럼 뭐 달라지냐고. 케리 씨 잘한다. 뭐 그러면 뭐. 그래서 묘하게 오면서 뉴스사이킥을 모니터링 했는데 이제 강성필 대변인도 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있는데 네. 제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제 느낌인데 네. 권순표 앵커가 계속 김종혁 최고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느낌이겠죠? 예. 표정 그건 사실 그 선택이 복당하고 싶어. 강성필 대변인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쪽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물어본 느낌은 있었어요. 네, 내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기분 탓이고요. 자, 윤석열은 그럼 어떻게 답변했냐? 예. 아, 할아버지는 어차피 못 나오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니다. 아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 윤석열 측 재판부의 색깔론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다. 아 대단합니다. 예. 참신한 해석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 행위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무죄가 나왔어야 됩니다. 무죄가 나왔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좆대로 하라는 얘기다. 요런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게 약간 법률가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돼요. 차라리 그냥 김계리 변호사처럼 울어 그냥. 그래. 울면 뭐 헛소리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잖아. 그게 낫지. 이렇게 자꾸 이제 부풀려서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윤석열 때 도움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받은 게 총 합쳐서 37년이죠. 무기징역 제외하고. 무기징역 플러스 37. 예, 플러스 37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좀 아쉽다 싶으면 네. 띄어서 좀 옆에 나눠줬으면 좋겠어. 나도 여인형이나 이런 애들 야 너 15년밖에 안 돼. 에이 아쉽지? 형이 5년 줄게. 그러면 쪽지로 당을 쿨거래 가능하게. 오늘 바로 준다. 그럼 7번 방 앞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독방 7번 방 앞 콜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이제 아니면 런닝맨처럼 등에 5년 때는 까주기. 여인형이랑 김용현이랑 윤석열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등에서 떼면 그거 까주기.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제 미리 이제 몰래 거래하려면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 수건 돌리기처럼 이렇게. 형량 5년을 뒤에 떼고 나가야 돼. 그래서 술래가 못 잡으면 걔가 5년 더 먹는 거야. 죽을 힘을 다시 뛰겠네요. 아, 그럼 또 마지막까지 현역이었던 여인형이 조금 유리하겠네요. 좀 낫겠죠. 현역이. 하지만 윤석열은 누워버릴 겁니다. 아, 그럼 누우면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근력 없는 돼지기 때문에 금방 뒤집힙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뭐라고 말하나 네.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약간 기대했던 게 그 이 실장이나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오늘쯤이면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방선거 전에 했다가 이 인간이 갑자기 정무 판단을 하는 바람에 지방선거 동안에 조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파에 이제 올림픽공원에 집회가 터졌습니다. 저거는 부정선거권이기 때문에 100% 튀어나온다. 이거 기대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둘이 실망했거든. 이 사람이 너무 정신이 맑아졌는데 너무 멀쩡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실망인데? 라고 생각할 때쯤 오늘 재판과 함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이자가 올림픽공원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윤석열 송파 시위의 옥중 메시지 기도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선거 하루 전입니다. 소장 보시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등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이제 합니다. 교회를 거의 20년을 다녔지만 거의 펼쳐본 적 없는 이제 성경 중에 하나가 뭐 어디냐면 하박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하박국이라는 성경 그 경전이 있어. 예. 뭐 예를 들면 이사야서 무슨 뭐 마태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하박국이 있는데 하박국 2장 14절을 인용을 했더라고. 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요 얘기는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 아무 맥락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 혼자 성경 읽다가 뭔가 꽂힌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맥락상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 하고 있는 어떤 노력들이 주의 은총을 받아서 온 땅을 가득 덮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그거 책 넘겨보기 게임 그거 했어.
팔땡 씨발. 그 행운북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 운세북 이렇게 딱 세웠다가 딱 나오나. 이걸 안 줘. 아, 2장 14절을 합치면은 214로 해가지고 이제 7땡. 네. 7땡 정도로. 그렇죠. 아, 이렇게 혼자 이제 펼쳐가지고. 그걸로 놀다가 아. 그냥 꽂힌 거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좀 더 그 노골적인 데는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거는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많이 보는 구절이거든요. 네,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 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을 축복해서 네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꾸준히 해라. 너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공원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은 지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요런 메시지를 이제 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받고 싶을까요? 아니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아, 뭐. 저는 이걸 약간 재소자 인권을 보호해야 되긴 하지만 예. 이거는 한번 조져야 돼요. 이거는 그 안에서 성경을 뺐고 예. 기독교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불경을 집어넣어 준다고. 그러면 개종합니다. 바로 개종합니다. 그럼 바로 개종합니다. 저런 인간은 바로 개종하죠. 그럼요. 네, 불교에서 초코파이 2개 좀 바로 개종하거든요. 저 계란말이 2개. 계란말이 2개. 계란말이 2개면 뭐 뒤도 안 돌아봅니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끔 하지. 성경 한 권과 네. 불경의 계란말이를 올려놔. 아마 김치찌개가 뭘 가져갈 것인가. 김치찌개 놓고 보면 아마 부두교라도 개종할 거예요. 이 새끼는. 예. 예. 아니면 기본소득 위에 김치찌개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메시지의 방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부정선거에 힘을 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아 안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신의 사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렸던 권력 집단의 말로는 결국 징역 30년이라는 파멸이었습니다. 범죄가 들통나자 전단통을 망치로 부수고 무인기 비행기로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우려 발악했던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세상 천지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필규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낸 것은 바로 위대한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아직도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놓는 이적 행위자들을 끝까지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이 역사적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